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네, 제목이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 신체 활동량과 삶의 질이죠. 맞아요. 50대 중년 여성 1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과연 이 시기에 무엇이 삶의 만족도랑 관련이 깊을까 이걸 파고 들었더라고요. 당신의 삶에도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중년이. 네, 그쵸. 이 연구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던가 평소에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신체 활동량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특히 그 신체 활동량이요. 보통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삶의 질이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연구 결과를 좀 볼까요? 참여한 분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 점수가 130점 만점에 한 86점 정도 나왔다고요? 네, 86.35점이었죠. 연구진이 여러 요인들이랑 삶의 질 관계를 분석했는데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개인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렇게 느끼는 거랑 또 우리 집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주관적인 느낌이요? 네, 이 두 가지가 삶의 질하고 아주 뚜렷한 관련을 보였어요. 스스로 건강하다 또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낄수록 삶의 질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그 느낌이 중요했다. 그렇죠. 반면에 뭐 나이라던가 학력 아니면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번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랑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의외네요. 그럼 또 중년 여성들한테는 정말 큰 관심사잖아요. 갱년기 증상. 이건 삶의 질하고 어땠나요? 이건 예상대로였겠죠. 네, 이건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무래도 갱년기 증상이 심할수록 삶의 질은 좀 낮아지는 경향.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 R 이퀄 마이너스 0.468를 보였어요. 아, 역시. 네, 증상이 심하면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참여자들 평균 점수를 보니까 44점 만점에 한 14점, 13.97점 정도 나왔더라고요. 중간 수준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체 활동량 부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아니, 당연히 운동 많이 하고 활동량 많으면 삶의 질도 높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참 재밌는 결과죠. 신체 활동량을 이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네네. 그리고 삶의 질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어요. P 이퀄 465. 아니, 차이가 없었다고요? 그럼 운동을 하나 안 하나 삶의 질은 비슷했다는 건가요? 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참고로 제일 많은 분들 한 39.4% 정도는 저강도 신체활동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와,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운동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긴 당연히 아닐 테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논문의 논의 부분을 보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중년 여성분들의 신체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을 위한 운동 이런 것보다는 아, 그냥 일상생활. 그렇죠. 직업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가사노동 같은 그런 생활활동 비중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활동은 물론 생리적으로는 건강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랑은 직접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설문조사 방식인데 자기기입식 설문, GPAQ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보다는 조금 더 활동량을 높게 과대평가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요인들을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50대 여성의 삶의 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키팩터는 뭐였나요? 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걸 돌려봤어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요. 네. 결과를 보니까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경제 수준, 딱 이 세 가지였어요. 아, 그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 변수가 삶의 질 변화의 한 53% 정도를 설명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이죠. 53%면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수의 영향을 딱 통제하고 나니까 신체 활동량 자체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예측 변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와, 갱년기 증상이야 뭐 직접적으로 힘드니까 그렇다 쳐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건강 상태나 실제 소득 액수 자체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요. 네, 오늘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좀 요약해보면요. 50대 중년 녀석의 삶의 질에는 갱년기 증상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또 스스로 나 건강해? 경제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느끼는 게 어쩌면 그냥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가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신체 활동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혹시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느냐, 예를 들면 좀 즐거움을 주는 여가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의미를 느끼는 활동 같은 거예요. 활동의 질이요. 네, 그런 활동의 질이 주관적인 삶의 질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는 이제 신체 활동을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런 활동의 질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하는 후속 연구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당신의 일상 속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